데이 9입니다. 7에서 낙오하지 마시고 9에서도 만나셨죠 저를? 나만 여기 있는 거 아니지? 가봅시다. 세 문제였다. 기백 문제 한 문제 풀고 가볍게 풀고 확통 2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 ABCD가 있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또 2인 사각뿔이 이렇게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건 그냥 어떤 평면에 이렇게 둘을 놓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겹쳐지게 놓은 거야.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 요면 ACD 요면이랑 요면 사이의 각도를 구하래요. 선생님, 면과 면 사이의 각도네요. 우리 면과 면 사이의 각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이면각이라고 하죠. 맞지? 이면각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이것 빼고 어떻게 문제를 내? 이면각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무조건 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면각을 몇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세 가지입니다. 이면각을 풀이하는 방법.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면각의 정의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 뭐로부터?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을 날리시면 돼요.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을 날렸을 때 그 사이가 이면각이다. 두 번째, 얘는 뭐와도 연관이 되어 있냐? 정사형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사형을 시키면 크기가 작아져 커져? 작아집니다. 얼만큼 작아지는데? 코사인 세타만큼, 이면각만큼 작아진다고요.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사형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이면각 문제들이 있어요.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법선 벡터, 면의 법선 벡터와 어떤 다른 면의 법선 벡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 법선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해도 우리는 이면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면각 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에선 몇 번째인데? 이 문제선 첫 번째로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계속해서 9월 평가원에 나올 겁니다. 9월 평가원에. 우리 6월 대비인데요. 그래도 넣어두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교선이 있어야 되고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을 날려야 돼. 교선 어딨냐면 교선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양쪽 직각을 날릴 건데 어디서 날려요 선생님? 아무 데서 날려도 돼.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서 날리냐면 여기서 날려요. 선생님 여기서 날릴 거예요. 직각. 내 맘대로 날려준다면서요. 직각. 되지.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는데. 맞잖아. 되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어떻게 직각을 날리냐면 여기에서 날리면 어려워. 대신에 여기에 있는 애가 뭔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면 앞에서 딱 봤을 때 직각이 되는 거 우리 보통 요거 붙지 않아요? 2대1대 루트 3 하면서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는 요렇게 그으면 직각이 생깁니다. 이런 걸 우린 보조선이라고 하죠. 보조선을 그을 때 너네는 모든 것에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여기서 그으면 될 것 같아! 이러면 보조선을 딱 보고 해설지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 되네? 그걸 못 긋는 게 너네의 문제라고. 오케이? 보조선 그을 때 왜 이런 보조선이 생겨나는지 왜 긋는 거야 나 지금 얘는? 이면각 구하려고. 이면각의 정의가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을 날리는 거니까 직각이 되도록 뭔가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직각을 날렸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직각을 날리고 싶은데 요렇게 날리면 얘는 뭔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을 날린 거지. 오케이, 앞에서 봅시다.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가 CD라고 한번 해볼게. CD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지금 교선이 생긴 요 점은 뭐야? 중점이죠.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그럼 얘도 여기서 딱 중점으로 딱 날아가서 요렇게 직각이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려진 게 요런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각도는 누구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요 세타를 머금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설마 코사인 법칙? 교육과정 왜입니다.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거 교육청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평가원에서 절대 안 나와요. 교육과정 왜 거 하지 마세요. 얘를 이렇게 있는 애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오케이? 얘 지우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얘를 먹으면 각도를 보고 싶은데 생각을 나도 해봤단 말이야. 근데 보자마자 안 보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얘네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데 왜 얘가 정사면체랑 뭐라 그랬니? 정사면체랑 뭐라고 써있지? 정사각뿔을 줬냐고. 그걸 이용하라고 준 거 아니야? 잘 봐. 그러면 얘를 이 위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밑에 깔려있는 애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나는요, 얘도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직각. 정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각도 아니? 오, 안다고. 우린 정삼면체 다 알아. 또. 얘를 더 이어봐. 얘 어차피 정삼각형이었을 거 아니야. 모든 길이가 다 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딱 이으면, 선생님! 여기. 그럼 나는 요 빨간색은 바로 못 구하지만 요 전체는 180도였을 건데 요 초록색이랑 요 초록색의 각도를 빼서 구하면 끝나네. 아하,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어떻게 구해버리면 끝나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면 끝이 난다고요. 요렇게. 되세요? 그러면 요거 파이로 변환할 수 있잖아. 코사인 이 변해 안 변해? 파이 안 변하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얘는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면 물론 이 각도가 1사분면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바꿀 때는 얘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바꾸시죠. 오케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면 2사분면 얼싸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네. 내가 해야 할 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만 알아내면 세타는 몰라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되셨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정사면체 가봅시다. 저 그림에서 보지 말고 정사면체 이렇게 있을 때 어디로 봐도 상관없는 게 정사면체잖아요. 어디로 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 알파라는 애는 어떤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 요게 알파였습니다. 오케이? 정사면체의 이면각 뭐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한 번만 해드릴게요. 한 번만. 얘의 길이가 2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각도의 b니까 b. 그러면 얘의 길이가 2라고 쳤을 때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맞죠? 얘에서 요걸 머금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높이를 내려주시면 여기의 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대 1로 나뉘어져서 여기 자리가 3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분의 얘 코사인 알파는 얘분의 얘 3분의 1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사면체 다 잊으신 분들 복습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정사각뿔이죠. 밑면이 사각형이고 요 나머지 것들이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뭔가 뒤집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편한 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베타라는 애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밑면에 중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삼각형 하나가 이루는 각 요거였어요. 요게 베타였어.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 똑같이 얘도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해놓고선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긴 몇이야? 2죠, 2.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베타를 얻기 위해서는 얘를 머금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얘를 머금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칙 내리면 얘도 딱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2였을 때 여기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베타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대한 얘기를 알았어. 그럼 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만 알면 끝이잖아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미적도 연관되네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뿌리야 마야? 맞아.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얘네의 값을 각각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보조선 잘 그으시고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자,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주제가 나왔어요. 뭐 싫어하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파트 싫어해요. 솔직하게 말할까?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끝까지 못 간 거야. 그게 다예요. 확통에서 맨 마지막 단원인데 여기까지 갈 끈기가 없었던 거야. 얘를 몰라? 그럼 공부하셔야죠. 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어렵잖아요. 한 번만 딱 공부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패턴들이 막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만 체크하는 정도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추정하는 거예요. 뭘 추정하냐?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서 얘를 뽑아낸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상식적으로 전체 집단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인 애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모집단을 모르고 뭐만 아는 거냐? 표본만 아는 거예요. 그럼 얘만 가지고 있을 때 요걸 추정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자, 내 수강생들이, 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의 수학 성적이 지금 현재 평균이 뭐라고 할까? 95점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합시다. 기분 좋지? 95점인 거예요. 95점인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수강생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의 평균은 95점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야, 네가 가진 학생들만, 네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만 95점이지. 역시 저기 수들 빽빽해. 야, 9점도 많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할 것인가? 그게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내가 가진 게 95점이었어, 평균이. 얘가 95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럼 막 찍어? 내가 가진 애들 95점이니까, 대충 반 때려. 40 몇 점.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 딱 값으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으로 추정을 해요. 구간 추정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진 애들이 95점이니까 대충 합리적으로 95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을 거야. 예를 들면 한 2점씩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국은 한 93점에서 9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건 언제나 구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 모평균을 추정하면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된다? 구간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어요. 구간으로 추정하는데 그 구간의 중간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가냐면 그 구간의 중간에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이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 저 막 따라 하시는데 Zbar 아니고 Xbar입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걸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게 신뢰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을 추정을 잘 하자. 오케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걸 그냥 A라고 얘기할게요. A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X바로부터 A만큼 왼쪽으로, X바로부터 오른쪽으로 A만큼 요렇게 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것이다.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이 A라는 애를 어떻게 결정하는데, 이 A라는 애 신뢰도랑 상관이 있죠. 또 표본의 크기랑도 상관이 있어요. 얘는 자세한 얘기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결론부터 때릴게요. 얘는 신뢰도 상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뭐 95%인지 99%인지 95% 보통 1.96으로 나오는, 다르니까 그냥 신뢰도 상수 K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날리죠. 오케이?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 딱 정중앙에는 X바라는 애가 있고 이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A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구간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워요.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 초콜릿을 X라고 하고요. 이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래요. 보시면 X라는 애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중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49인 표본을 조사하였더니 초콜릿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대요. 뽑았나 봐. 근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줬어요. 얘는 구하면 이거래요. X바분의 시그마가 K일 때 180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봐봐. 자, 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49인데 내가 가진 표본이 하나가 있는데 49인 표본 평균을 안 줬어요. 나도 몰라. 얘를 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95%의 신뢰 구간으로 구하면 1.73부터 1.87 그렇게 모평균이 찾아졌대.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될 게 X바와 시그마래. 그러면 X바를 찾자고. 어디 있겠니? 중간에 있다니까? 이게 끝.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 중간에 있다니까요? 그게 모평균의 추정의 시작이야. 뭐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그냥 얘 중간에 몇이 있을까? 계산 어렵게 안 준다고요. 1.8 맞아? 이게 X바. 오케이? 1.8로부터 0.07만큼 오른쪽, 0.07만큼 왼쪽. 오케이? 그럼 0.07만큼 그 구간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A라는 값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구해진다고? 신뢰도 95%래요. 95% 여기 반쪽에서 0.47으로 나왔고 여느 문제와 같이 1.96으로 나왔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몇인데? 49. 7분의 시그마. 식 하나, 문자 하나, 시그마 나오죠. 계산 안 할게요. 오케이? 이거 두 개로 그냥 끝나야 된다고.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고 걔가 중간에 표본 평균이 있었고 얼만큼으로 이렇게 좌우로 갔었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대부분의 학생들 난 다 알아. 니네 그냥 외우잖아. 야 M은 말이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 단어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어쩌라고 그럼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그러고 계산 실수했대. 계산을 하는 과정을 줄여야 계산 실수가 줄는 거 아니냐? 계산 실력을 늘리는데 너네가 그래도 10년 넘게 쓰지 않았어? 그런데 제자리였어. 왜? 계산이 많았거든. 왜? 공식만 넣었거든. 그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했어요. 31번은 여러분들이 워낙 막 너무 어려워하시고 막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다 그냥 외우자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자세히 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9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얘를 x라고 두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201.5, 1.8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에서 임의 추출한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뭐 이건 쉽죠? x바의 분포만 알면 끝나니까. 이거 옛날에 했었어요 저랑. 그냥 바로 갈게요. 얘는 표본의 크기가 9개이고 그렇다면 x바의 분포는요 선생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모평균과 같습니다. 201.5, 루트 n분의 시그마 3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 얘는 x바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01.5이고 0.6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20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x바가 2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오케이, 뭐 정규분포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정규분포. 원래 얘는 201.5인데 20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200이 한 여기쯤 있겠죠. 요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꾸면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 중간에 0이 있을 거야. 그럼 왼쪽에 어딘가에 여기 있겠죠.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그것만 또 외우지 말고 그냥 얘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몇 시그마 떨어진 거야? 너무 어려워요? 여기 1.5 떨어져 있거든요. 1.5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그마는 지금 현재 0.6이니까 2.5만큼 떨어져 있네. 2.5 시그마만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5 표준 정규분포표 요걸로부터 여기가 0.4938이니까 요만큼 0.5 해서 더해주시면 답은 0.9938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오늘 좀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했고요.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